자본론 8장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생산수단으로 표현되는 원재료, 보조재료, 노동수단의 일부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의 양적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그것을 자본의 불변 부분, 더 간단하게 불변 자본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노동력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일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가치의 변화를 일으킨다. 가치 변화는 고유 가치의 등가물을 재생산하고 잉여 가치가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일부분은 계속해서 불변에서 가변으로 형태를 전환한다. 나는 이것을 자본의 가변 부분 또는 간단하게 가변 자본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8장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노동 과정의 여러 요소, 즉 노동, 노동 대상, 노동 수단은 생산물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대상, 즉 생산물에 더 많은 노동을 쏟아 부으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그 노동의 구체적인 특성과 효용성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한편 노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산 수단의 가치는 보존되며 그 가치는 생산물의 구성 요소로서 새롭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면화와 방추의 가치는 면사의 가치로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가치는 생산물의 전이됨으로써 보존된다. 이러한 전이는 생산 수단들이 생산물로 전환하는 도중에 발생한다. 또는 다른 말로 노동 과정 중에 발생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전이는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이는 노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까? 모든 노동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노동을 부과시키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가?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오직 그 특유의 방식에서 생산적으로 노동함으로써 가치가 창출된다. 예를 들면 방적공은 실을 만들면서, 방직공은 천을 짜면서, 대장장이는 쇠를 단조하면서 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노동을 일반적으로 구체화하는 동안 창출되는 가치는 오직 노동의 특유 형태, 즉 방적, 방직, 재련에 의해서 각각 이루어진다. 생산수단인 면화와 방추, 면사와 방직기, 철과 모루는 새로운 사용 가치를 지닌 생산물의 구성 요소가 된다. 각각의 사용 가치는 사라지지만 새로운 사용 가치를 지닌 새로운 형태로 다시 출현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작업자의 특별 생산 노동이 방적이 아니라면 그는 면화를 면사로 전환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면화와 방추의 가치는 면사의 가치로 전이되지 못한다. 같은 노동자가 직업을 바꾸어 목공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여전히 하루의 노동을 자신이 작업하는 재료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 것은 방적 특유의 노동 또는 목공 특유의 노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체 노동의 한 부분인 추상적 노동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일정한 양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의 노동이 가지는 특별한 유용성 때문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의 노동이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추상적 인간 노동력을 소모하여 면화와 방추의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적 노동은 노동의 일반적 특성에 의한 것이다. 반면에 구체적이고 유용성 있는 노동 과정을 통해 생산 수단의 가치를 생산물에 전이시키고 그 가치를 생산물에 보존시키는 방적 노동은 노동의 특별한 특성에 의한 것이다. 생산 수단으로 표현되는 원재료, 보조재료, 노동 수단의 일부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의 양적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그것을 자본의 불변 부분, 더 간단하게 불변 자본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노동력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일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가치의 변화를 일으킨다. 가치 변화는 고유 가치의 등가물을 재생산하고 초과분 즉 잉여 가치가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잉여 가치는 다양할 수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자본의 일부분은 계속해서 불변에서 가변으로 형태를 전환한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자본의 가변 부분 또는 간단하게 가변 자본이라고 부른다. 노동과정 관점에서 동일한 자본 요소를 바라보면
생산수단과 노동력수단은 각각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타난다. 반면에 잉여가치 창출 과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산수단과 노동력수단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나타난다. 생산수단이 노동과정에 투입되더라도 생산수단의 가치 변화가 불변 자본의 고유 특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불변 자본과 고정 자본의 비율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각각의 자본 기능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과거에는 10가지의 저렴한 도구를 사용하여 10명의 노동자가 소량의 원재료를 작업하였다. 그러나 노동 과정의 기술적 조건이 어느 정도 혁신되어 한 명이 고가의 기계를 이용하여 100배의 원료를 작업하는 상황이라면 사용된 생산 수단의 총가치로 나타나는 불변 자본은 크게 증가한다. 동시에 노동력이 투입된 가변 자본은 크게 감소한다. 하지만 그러한 혁신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양적 관계만 변화시킨다. 또한 총자본이 분리되는 불변 자본 요소와 가변 자본 요소의 비율을 변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이 두 자본의 본질적 차이를 조금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다음은 8장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동 과정의 기초 요소들, 즉 노동, 노동 대상, 노동 수단을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관점에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구분해 보면 원재료 등의 노동 대상과 기계 설비 등의 노동 수단은 불변 자본에 해당하고 노동은 가변 자본에 해당한다. 마르크스는 토지를 보편적인 노동 수단이라고 설명하므로 토지는 불변 자본에 해당한다. 참고로 1847년에 발표한 철학의 빈곤에서 마르크스는 토지를 고정 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자본으로서 토지는 고정 자본이다. 그러나 고정 자본도 유동 자본처럼 소진되어 간다. 토지 개량은 생산과 유지가 필요하다. 다만 토지 개량은 일정 기간만 지속된다. 이는 물질을 생산수단으로 전환시키는 다른 모든 개선들과 공통된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뒤 마르크스는 토지를 고정 자본이 아닌 불변 자본으로 설명하고 자본을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구분한 것은 본인이 처음이라 하면서 스스로 자부한다. 자본론 7편 24장 주 54에서 그 내용이 나온다. 내가 여기서 반드시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이 있는데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의 범주를 내가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 시절 이후부터 정치 경제학은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의 범주에 관한 본질적인 특징들을 유통 과정에서의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단순한 형식적 차이점들과 혼란스럽게도 혼동하고 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본론 2권 2편을 참고하길 바란다. 한편 아담 스미스는 자본을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으로 구분한다. 자본을 통하여 수입 또는 이윤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조 생산 후 다시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사용된 자본은 지속적으로 순환하여야 어떤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유동자본이라 부른다. 상인의 자본은 모두 유동자본이다. 둘째는 건물, 토지, 기계, 도구 등 유통하지 않아도 수입 또는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방법에 사용된 자본을 고정자본이라 부른다. 고정자본은 유동자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모든 수공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자본 가운데 일정한 부분은 고정자본이다. 다만 이들의 고정자본은 직업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농장주인의 농기구, 농사에 사용하는 소와 말 등은 고정자본이고 임시 고용인 또는 생계비 등은 유동자본이다. 축산업에서 양털과 우유를 얻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들은 고정자본이고 가축 사육비는 유동자본이다. 고정자본은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노동을 쉽게 하고 단축시켜주는 모든 직업상에 유용한 기계와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이익이 나오는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점포, 창고, 작업장, 농장 그리고 부속 건물 등이다. 셋째, 토지에서 개량된 것, 예를 들면 개간, 배수, 울타리, 시비 등이다. 넷째, 그 사회의 모든 주민 혹은 구성원이 획득한 유용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현대에 와서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그리고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이란 용어보다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설명한다. 다음은 맨큐의 경제학 제13장 생산 비용에서 설명하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관한 내용이다.
기업의 총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예를 들면 커피숍 가게 임대료, 회계 담당 직원의 급여 등이 있다. 따라서 고정 비용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계속 지출되는 비용이다. 한편 기업의 비용 중에는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런 비용을 가변 비용이라고 한다. 커피숍의 예에서 가변 비용에는 커피 원두, 우유, 설탕, 종이컵 등이 포함된다. 커피를 더 생산하려면 이들 품목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커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다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역시 가변 비용이다. 생산 요소, 예를 들면 과자 공장에서의 밀가루, 설탕, 근로자, 오븐 등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금액을 총비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 이윤이 된다.